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을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살짝 이제 반등이라고 하죠.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요. 내일이 또 이제 금요일장이에요. 이제 센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어제 좀 조정이 들어왔고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그래도 이제 중심은 이제 연기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50에서 2,500 라인이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은 좀 더 이제 조정이 좀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장에는 시장이 좀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종가나 내일 종가에서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우리가 잘 보고요. 이제 관세의 영향은 어느 정도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해결 방안들이 언제 나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영향이 있는 것보다는 관세에 영향이 없는 그런 그 내수의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놀자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게 내수 소비에 증장이 되는 쪽을 우리가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식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정통적인 내수, 경기 방어주, 뭐 한국전력이나 KTNG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이제 이 변화에 묵묵히 지킬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수는 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살짝 내려온다면 이제 진바닥 잡으러 올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2,400 라인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타점 매매를 잘 하지 않으면 또 위쪽에서 또 힘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타점은 2,400 라인까지는 좀 지켜보는 관망의 전략을 쓰면 되고요. 코스닥의 잔변동이 되게 세요.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정치 테마와 정책 테마 쪽으로 이제 돈이 매기가 많이 붙는데요. 이런 종목은 우리 시청 여러분 하지 않았으면 바람이에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시장의 밸류단이 얕은 대형주 위주로 포지를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중소형단에도 우리가 볼 때도 실적 베이스가 잡아주고 가격이 싼 업종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중소형단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다 끝나면 이제 템버거라고 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뭐 작년에 얘기하면 재룡전기 같은 거 이제 국내 주식 그 코탁에 이런 그 템버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끝나면 이쪽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종목이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목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뭐 종목이 궁금하신 분, 내 종목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는지,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스터디 상담을 제가 1시간 동안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우리가 안내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유튜브 상담하고 전화 상담이 있고요. 전화번호는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TJEMM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74,800원에 10%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가격대가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좀 되셨나요? 네, 특별된 것 같아요. 작년에 사서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엔터주는 이게 이제 엔터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네. 엔터 관련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랑 연결이 많이 된 거 아시죠? 네. 엔터 자체는 우리가 이제 놀자주라 그래요. 이게 소비하는 거. 소비는 이제 금리하고 영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는 때는 이 업종이 차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 이걸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의 위치예요. 위치를 보고 우리가 컨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선택하시는 위치를 한번 보셨어요? 네, 좀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한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냐면 네. 추세라 그래. 추세 네. 한번 해보세요. 추세. 네, 추세. 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 네. 추세가 지금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 추세에서는 우리가 뭘로 보냐면 이 검은 선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네. 네. 이 검은 선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맞춰보세요. 검은 선. 제 방송 많이 보세요? 안 보세요?
보긴 하는데 검은 선을 보통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 61선? 맞아요, 맞아요. 61선. 네네네. 이걸 네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이런 대형주는 추세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한 번 추세를 잡으면 6개월 동안 그 방향으로 가고요. 또 한 번 네. 추세를 잡으면 6개월 동안 떨어져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작년 11월부터 저점 만들고 7월 달까지 거의 6개월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떨어질 때 봐세요. 작년 뭐 7월부터 시작해서 올 1월 달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6개월 비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네. 딱 이렇게 여기를 딱 찍어놓고 보면 여기 그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다음 여기 한번 봐봐요. 이 간격이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네, 보면 맞아요. 여기하고 요 간격, 그죠? 여기하고 요 간격 되게 신기하죠. 네네네. 왜 그러면 이게 추세를 로직을 집어 넣어가지고 요즘은 이런 그 로직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 매일 잘 돌아가는데 그 로직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공식대로 움직여요. 이게 사람이 심리인데 심리가 3개월, 6개월마다 돌거든요. 그리고 추세는 6개월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올라갔다가 6개월 떨어질 때 우리 지표를 볼 때 이 검은 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은 선이 어때요? 지금 살짝 이제 빠지지 않고 어떻게 돌렸죠, 이렇게. 네네. 올라가려고 해요. 그걸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네네. 될까요? 네. 우리가 고민해야지. 첫 번째는 더 사야 되냐, 네. 아니면 그냥 둬야 되냐. 전자 후자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더 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사면 네. 되죠. 네. 다음부터 저한테 전화 않고 우리가 지금 네. 배웠죠? 네. 60일선에 배웠죠. 60일선 돌려고 가는 자리잖아요. 그다음에 네. 또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네. 스토리텔링 해보세요. 네, 스토리텔링.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앞으로 이 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CJ E&M은 내수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관계가 많이 있죠. 엔터 물류, 아니 문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콘서트가 좀 일어나거든요. 네.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네.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쪽 라인이에요. 그러면 네. 야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 했을 때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냐라고 봤을 때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저점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해서 네. 끌고 가면 돼요. 어디까지? 네네. 한 7만 원 선 보고 있거든요. 잘 보네. 이제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그래도 네. 잘 보시네요. 네. 여기가 이제 매물이에요. 네. 이제 매물이에요. 여기까지는 뭐야?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언더백이라 그래요. 이 안에서 움직이거든 주가는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더 확실하게 보려면 이제 주봉을 딱 켜놓고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월봉을 더 볼까요? 좀 깊게 여기 보면 이 안과 네. 그다음 요 안을 보면 어때요? 네. 여기 밑에선 빠지지 않죠.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어때요?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 가격은 이제 저점일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매물 구간 있잖아요. 매물 구간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구간.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서 가져가면 돼요. 걱정 안 네. 하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네. 알겠죠? 그리고 보면 네. 봐봐요. 여기 네. 보면 또 우리가 지금 시장의 중심은 누구예요? 연기금이에요. 그죠? 네. 지금은 네. 연기금이 시장을 받치고 있어요. 네. 그럼 네. 연기금 매수가 있나 없나 봐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죠? 네, 하긴 네. 하는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살짝 들어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싼 가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기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추가 매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끌고 가는 거 그렇게 네. 하고요. 다음에는 네. 이제 꼭 그 저랑 상담 안 하셔도 이렇게 되면 딱 사버리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맨 처음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네. 빨리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네, 빨리 할게요. 네, 빨리요. 이게 예. 티빙하고 웨이브하고 계속 합병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긍정적이게 반응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이제 이슈라고 하잖아요. 네. 이슈가 이제 나오기 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봐봐요. 네. 이슈가 나왔는데도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네. 그 이슈는 주가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아, 그러니까 네네. 주가 뭐는 모멘텀이 있거나 무슨 이슈가 터졌는데 주가가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슈는 이 주가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가 막 움직인다. 그럼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라인테크고요. 4,65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추천받았죠?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제가 수익이 왔었는데 네. 욕심 부려서 그 정고점 뚫 거 하다가 제가 네. 못 팔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또 제 매수가 정도는 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같이 내려갈 아니면 그 정도에서 팔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해서. 네. 여기 한번 잘 이렇게 보면 이게 나인테크는 2차 전지 쪽으로 묶여가지고 좀 움직이는 네, 네.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네, 실적 베이스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 실적 네. 베이스가 잡아줘요. 시가총액이 작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더 유리해요. 그래서 단기로 네. 보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끌고 가는 거 어떨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종목을 언제 팔까? 내 매수가가 올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특징을 한번 찾아내 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 삐쭉한 게 나오는 게 있죠. 삐쭉. 이 네. 삐쭉. 여기 삐쭉하죠. 네, 그다음에 여기 삐쭉 나왔고요. 네, 그죠? 그럼 여기가 네. 뭐예요? 요 라인이 고점이라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들 고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네. 보면 이 고점을 찍고 어때요? 이렇게 쭉 빠졌죠, 주가가? 네. 여기도 이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졌어요. 여기도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 힌트는 뭐예요?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네,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잡아놓고 또 빠질 때는 어때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건 뭐냐?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안 했, 물량을 그냥 시장에 냅둬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력들이 그대로 물량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만 쳐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 파동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한번 보면 네. 이제 지그재그 파고 흔히들 지그재그 파동이라 그래요. 보면 여기 올라왔다가 누르고 그죠? 지금 상승의 길이는 길어요, 짧아요? 길죠. 상승이 길죠. 조정은 네. 짧죠. 여기 보면 네,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고 조정이 짧잖아요. 근데 여기도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이 짧잖아요. 그러면 네. 이번 파동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라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이 종목 좀 끌고 와서 5,000원까지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 네네. 추가 매수하지 말고 있는 종목만 잘 갖고 우리가 수익 내고 나오면 돼요. 여기 보면 아, 여기 보면 네. 지저분하죠. 여기 봐봐요. 네. 깨끗하지 네. 않죠. 거래가 없어서 네. 그래요. 거래가 네. 없는데 이 종목은 매집돼 있어요. 이거 시장만 안정화가 되면 아마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아, 걱정 안 그러면 하셔도 그 돼요. 정도에 오면 그냥 제가 팔고 나오는 게 더 낫나요? 네, 팔고 나와요. 아, 네. 이거 팔고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건 오래 갖고 가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수익 났을 네네. 때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네, 네.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1,500억이죠. 네. 5천억 밑에 있잖아요. 5천억 밑에 네. 종목들은 네. 튀면 매도. 그러니까 딱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 매도. 수익치면 네.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튀김 종목이라 그래요. 딱 튀면 매도한다. 그래서 튀깁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 CNS 네, 매수가 비중은요? 10%고 53,100원이요. 네, 신규주 사셨네요. 네,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거기 됐는데. 공모주를 받아가지고 아, 네네. 예, 그래가지고 밑에서 좀 그거 하다 보니까 좀 네. 뭐 많이 샀겠네. 아, 그러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신규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신규주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매번 말씀드리는 게 신규주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때 매수하세요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예. 그건 뭐냐면 이제 가격을 형성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단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안 좋아요는 의미 없고요. 도대체 이 종목이 어디가 저점이 어디가 고점이 이 시기가 들어요. 이게 이제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주는 이제 변동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신규주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신규 상장한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53,000원 이 매수권 매도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53,000원대만은요. 네, 그냥 팔고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또 밑으로 빠져요. 왜 빠져요? 그러냐면 예, 이게 이제 신규주는 이제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이 가격이 얼마만큼 이게 지켜주는 가격 라인들을 시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첫 번째는 이제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가격이 어디냐? 근데 두 번째는 기간 조정이라 그래요. 기간이 얼마만큼 지났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조정이 나와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신규주 같은 경우는 시간 조정도 필요하고 기간 조정을 필요하면서 이제 프라이스의 위치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면 내 매수권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연기금은 많이 사고 있다던데. 걔들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주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들은 주가를 팔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수 단가가 얕게 되면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매수가 찍히는 게 외국인이 많이 사요, 기관이 많이 사요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주가를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매수 단가, 평균 단가가 낮아요. 그럼 왜곡을 만들거든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일도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외국인이 사고 연기금 샀대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 매수가 오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3,000원? 예, 오면 꼭 파세요. 아니면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사주대림 43,000원에 5%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테레비 보고 샀어요. 테레비 보고 샀어요? 네. 아, 그래요? 이 사조대림은 무슨 관련주인지 아세요? 몰라요. 예? 몰라요. 아니,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제 내가 뭐 물건을 살 때 어떤 건지를 알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안 알아보고 사세요? 테레비 보다가 그냥 갑자기 사놨어요. 테레비에서 이런 거 사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네. 네. 이제 혼내줘야겠네.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분뽕이라 그래요. 네. 예, 분뽕 보면 어때?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이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이유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거래는 왜곡을 만들어요. 주가에 왜곡을 만들어서 개인들 결국은 손해 봐요. 그래서 이 거래 없는 거, 업종 다 필요 없고요. 거래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유동성이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시장 반등줄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뉴스 한번 만들어서 끌어올리고 또 식품 관련주에서 또 끌어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거래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면 호가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매도 할 때 여기는 매도, 그다음에 여기는 매수라 그래요. 근데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 봐봐요. 거래가 있어요. 124주, 150주 없죠. 그죠?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팔아도 확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거래가 없는 종목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난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래프를 켜놓고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종목들 아무 조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번에 잘 팔 수 있어요. 이거 목표가 45,000원 잡고요. 45,000원 온다 그러면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45,000원에 걸어 놓으세요. 매도 주문 놓고 매도 주문 넣으면 한번 팔릴 거예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루미를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500원에 20%요.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추천받았죠? 이거 예. 어디서 추천받았어요? 이거? 방송에서 추천받았죠. 뭐. 아, 그래요? 이런 종목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또 신규주잖아요. 그렇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신규주 되더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근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해요? 글쎄, 그러니까 네.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런 것도 방송에서 하도 좋게 얘기하니까 실적도 좋다고 말해서 실적 좋다고 주가가 다 놀러가요. 그렇네요. 맞아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 종목은 뭐 우주항공 쪽, 이제 부품 네, 쪽 우주항공, 이쪽인데 네. 이쪽은 이게 테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또 이제 메인 종목이 있고 그게 대장이라고 그러고 이제 부대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신규주는 아예 보는 게 아니에요. 안 움직여요. 봐봐요. 오늘 보면 작년에 이제 상장이 돼서 어때요? 주가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안에서 못 없네요.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죠? 여기 안에서만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저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쇼티지가 나와서 밑으로 많이 밀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신규주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봉 이렇게 보라 그랬죠. 네. 이거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아예 너무 지저분하네. 지저분한 거는 우리가
집에 갔는데 막 집이 지저분하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네. 주식 살 때는 1분봉을 딱 켜놓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저분한 거는 사면 안 돼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많이 없는 것들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네네. 이번에는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까지 팔면 될까요? 내 매수가. 네. 매수가 오면 올 수 팔까요? 있어요. 네, 거기까지 올 수 네.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시간이 좀 매수가 걸리더라도 그냥 팔아야 되는구나. 네네. 더 사지 마요. 아이 그럼요. 안 네, 더 사죠. 사지 말고요. 그냥 시간을 주고 이번에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네. 팔고 나오시고요. 손해는 보고 안 나와도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네. 우주항공 쪽은 레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레벨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이게 이제 12,000원 라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2,000원까지 팔아야 되네요. 예, 거기에 온전히 오면 파셔야 돼요. 안 팔으면 또 밀려요, 얘는. 아 그렇군요. 예, 거기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 네네. 상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추가매수 하면 안 돼요.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다음부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규조 하지 말아라. 그죠? 네. 두 번째는 1분봉 켜놓고 지저분한 건 하지 말아라. 네.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알겠죠? 맨날 들었으면서도 이렇게 뭐.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냥 모니터에다가 네. 적어 놔요. 그냥 이제 첫 번째 신규조 하지 말자. 두 번째는 1분봉에서 지저분한 거 하지 말자. 네, 알겠죠? 네. 그거만 적어 놓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J 중공업이요. 아, HJ 중공업 사셨어요? 예. 아, 이거 변동성 되게 센 종목인데, 그죠? 이 아래 막 움직이면 되게 세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600원에 20%나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또 높게 사셨어? 아, 그 막 올라가니까 좋아서 못 샀지요. 그럼 뭐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자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저 꼭지에서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좋게 보이는 거는 언제까지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살 때 봐봐요. 여기 보면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을 이렇게 봐봐요. 예, 예. 선생님 한번 봐봐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에요. 선생님 어디 샀어요? 3번에 사지 않았어요? 제일 꼭대기? 예, 예, 예. 2,000원짜리가 반등을 시작해서 이제 조선업종으로 붙여갖고 2,000원짜리가 9,9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럼 선생님은 위치가 어디예요? 제일 꼭대기 아니에요. 꼭대기예요. 그럼 꼭대기 사면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대기 사지 마세요. 많이 갈지 알고. 많이 안 가요. 우리 맘대로 안 가.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벼워요. 가볍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어서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게 매수가 이 꼭지예요. 꼭지는 이런 급등주라 그래요. 여기 보면 급등했죠. 이렇게 예, 예. 주가가 딱 급등하면 첫 번째는 5일선이라 그래요. 5일선. 5일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5일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급등주는 5일선 깨지면 손절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네. 그냥 네. 이렇게 애우면 돼요.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9,600원 단위인데 5일선 깼어요? 안 깼어요? 깼죠. 깼어요. 그땐 손절 나가야 돼요. 이런 급등주는. 근데 기장 놔두잖아요? 저 지옥 갔다 와요. 그죠? 다시 이제 올라왔지만 다시 밑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 더 파동이 있거든요. 그때 팔지 않으면 또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음부터는 이제 5일선에 깨진 종목을 사지 마세요. 알겠죠? 예, 예. 그리고 손절을 하더라도 5일선 이런 급등주 5일선 딱 깨지면 그냥 바로 손절해 버리세요. 한 예, 번 예. 더 있거든요.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 이거 손해 많이 봐요. 조만간에 한번 튈 거니까요. 내 매수가 오면 팔고 보지 마세요. 이 종목.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세요. 이거 만약에 놓치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9,500원, 9,500원, 9,600원에 매일같이 걸어놓으세요. 한 번 더 튀고 내려올 거예요. 그때 예. 안 팔면 좀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제가 종목이세요? 신라호텔을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매수가가 한 4만 천원 돼요. 예, 근데 4만 하늘령 불린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조금 네, 급등 한번 거리랑 실으면서 주길래 따라 들어갔더니 네. 네, 그래 비중은 몇 프로세요? 네? 비중 비중 10% 정도 됩니다. 좀 더 사면 안 돼요? 더 살 수 있어요. 그럼 더 사면 되지. 걱정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음. 지난번 고점 앞전 고점 4만
800원이나 그 4만 2천 원 거기 갈까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아, 시간이 그러면- 있어야 돼. 시간 좀 줘야 되거든요. 네,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량 모으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아,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무슨 관련주예요? 놀자주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호황을 이루는 게 이제 호텔신라나 이제 면세점, 이제 면세점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죠. 근데 네. 많이 올 거예요. 지금 문화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한화령 해제고 이제 중국의 무비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인바운드래요. 인아웃이라고 하는데 인 쪽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더 이상 안 좋죠. 이제 기저효과 그동안은 이제 중국의 이제 여행 관광객들의 소비에 영향을 많이 줬다면 이제는 좀 변화가 있는 게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 동안 봐봐요. 2025년 네. 1월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가만히 있죠.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보면 최근에 보면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근데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냥 잘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죠. 그럼 버티고 예. 있다는 건 뭐예요? 세다는 얘기예요. 아,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장이 막 급락 나오는데 이 종목은 안 빠져.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먼저 아.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내가 시간적이 있고 여유가 있다? 시장도 안 좋은다? 근데 시장이 빠졌는데 안 빠져. 그럼 더 사면 되죠. 왜? 간단하지 않아요? 명료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서 시간을 줘야 돼. 왜? 이 종목 급등락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모아가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목표가까지는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그때 팔면 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죠? 연말까지 보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막 좀 많이 사놓으세요. 아, 예. 목표가는 이제 41,000원 잡고 그다음에 네. 41,000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45,000원까지 잡아도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연말 가면 갈수록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 종목은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다른 종목 여러 종목을 올해는 여러 종목 할 필요 없어요. 코스닥 뭐 10개 뭐 20개 할 필요 없고 올해는 제일 많이 떨어진 대형주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이런 놀자 관련주도 많이 밀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뭐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관광 관련주예요. 그런 네.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중심에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조만간에 움직일 거니까 지금부터 사놓고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41,000원 넘어가면 45,000원까지 가져가세요. 아,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개굴리 깨고 팍팍을 서울경제 10년 만에 제가 왔거든요. 10년 네. 만에 에너지를 넣어드렸네요. 그게 첫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첫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좀 뜻이 깊네요. 어느 종목이세요? 잘 봐드려야겠네. 네, STI요. 매수가 비중은요? 23,400.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서 비중은요? 비중 우리가 보면 좋아하는 종목을 내가 얼마큼 살까? 그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40%. 얼마예요? 얼마요? 40%요. 40%요? 네. 정말 좋아하시는 종목이네.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1번 끌고 간다. 아니면 판다. 어떤 전략을 쓰세요? 매수가 오면 판다. 아니요. 매수가 보면 안 판다. 네? 매수가 오면 안 판다. 끌고 간다. 제가 이거 갖고 있으면 끌고 가요. 정말요? 그럼요. 왜요? 이제 주식은 딱 이렇게 좋은 회사인가? 네, 실적도 좋고 반도체는 이제 업황, 이제 보조금, 관세 이런 좀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가 못 가잖아요, 최근에. 근데 네. 결국은 가는 건 반도체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고 2차 전지는 좀 영향을 있겠지만 그래도 메인은 반도체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네. 삼각형을 딱 그리는 거예요. 삼각형 봐봐요. 요게 보면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네. 보면 삼각형이 나오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횡보가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원리는 세 가지로 움직여요. 상승, 하락, 횡보예요. 그다음에 다시 상승할 때는 이제 실적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업황이 둔화되면 이제 조정이 이제 끝난 자리예요. 그래서 큰 상승한 종목은 큰 하락이 나오고 큰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이 업황을 봐요. 이 회사가 돈이 버냐 안 버냐? 이게 세 가지 구간을 다 지나갔어요. 첫 번째 가격을 눌렀고 기간을 조정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강력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움직이냐?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요 고점, 저점, 중간값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25,000원에서 3만 원 라인이에요. 그러면 매수가가 23,000원이면 25,000원 넘어가면 3만 원까지 봐도 딱 중간값이거든요. 그것까지 네.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선택 잘하셔서 뭐 빠진 거에 대해서는 놀라지 말고요. 이 종목은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끌고 가요, 올해는. 예. 아까 좋아하신다며, 이 종목을. 네. 좋아한 건 내 분석을 했고 나한테 이제 기대감을 준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믿고 좀 끌고 가면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에서 3만 원 구간이니까 좀 깊게 보면 좀 가져갈 거면 3만 원까지 보여요. 그때까지 홀딩.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강연회. 올해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많이 뵙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매번 얘기하는 그 주식의 멘탈이에요. 멘탈. 이제 주식 심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멘탈 코칭.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보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게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보이고 또 희망이 보이고 이런 것들 컨트롤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멘탈 코칭의 일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 여러분들에 많이 나눠드리니까요. 방송에 못한 얘기들은 강연회 때 많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은 서울역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구미로 가요. 구미 쪽 그 근처에 계신 분들 시간 장사 잘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스터디 상담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최근에 이제 공부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 채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단순한 상담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고 종목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상담은 스터디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실 때 꼭 메모장과 연필을 볼펜을 준비하셔서 꼭 적어 놓으시면 좀 더 나중에 종목을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모형이요. ICTK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0%입니다. 이거 직접 사시면 종목 차트 보시는 분이고 차트 보고 사신 거죠? 차트 봤고요. 네.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비중이 시큐리티 부분이니까 네. 네, 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이제 신규주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상장하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이 변동성이 좀 세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점 잡으러 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이 파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 파동은 어디까지 올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중간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고점과 저점이 중간값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는 누군가가 매수하는 주체가 정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세력주라 그래요. 시가총액 2천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급등주 차트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게 이제 S라인 차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S라인 차트 들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누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만든 게 S라인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급등주 차트라고 흔히들 제가 S라인 차트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또 원형 바닥이라 그래요. 원형 바닥이 뭔지 아시죠? 예, 원형 바닥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팔아야 돼요. 요 종목들은 아직까지 5일선이 살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격도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한 번에 대한 이격도가 이렇게 벌려 있죠. 여기 네. 이렇게. 그다음에 네. 여기 또 어때? 이격도가 붙여서 또 이격도를 벌리고 있죠. 네, 요 이격도가 3파도까지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왔고 요 두 번 나왔잖아요. 네. 또 불러지는 이제 붙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좀 조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붙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5일선하고 21선 붙는 요 라인이 있어요. 요게 파동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3파동까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3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2만 원 라인이에요. 그럼 그 라인을 목표가 잡고 거기 온다 그러면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끌고 가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간값 원저리 해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종목 매집이 잘 돼 있어요. 1차, 2차, 3차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격도에 이제 파동 부분이 3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파동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옆으로 횡보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꺾여 내려올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변곡이 만들어서 마지막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때 파동을 나올 때 팔아야 돼요. 안 팔면 손해 많이 볼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신규주가 아니었다면 저는 더 끌고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싶어요. 예, 이게 막 신규주가 아니라면 좀 막 끌고 가고 싶은데 신규주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 변동성이 좀 세요. 여기도 35,000원부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신규 맞습니다. 상장했을 때 이때 고점에 물린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아직도 이 가격까지 회복이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간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수익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꼭 수익 챙기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LG화학 매수가 비중은요? 34만 7,500원 30%입니다. 많이 힘드시겠다. 네. 참 이게 계속 고통일 건데,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 또 많이 산 것 같고요. 많이 사셨어요. 비중이 30%면 우리가 이제 예. 주가를 볼 때 이제 바닥 라인이라 그래요. 이제 역사적 바닥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월봉을 딱 켜놔야 돼요. 화학업종 자체는 이제 중국하고 밀려요. 그러니까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하고 부딪히는 업종들은 좋을 리가 없어요. 앞으로도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맞닥뜨리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 이것도 안 되고 철강도 안 되고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 또 LG화학은 배터리 쪽도 영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밀렸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이 고민되잖아요. 예. 맞죠? 고민 안 되세요? 예. 아유, 엄청 고민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디 전략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처음에는 네. 5% 손실이 있으면 네. 팔려고 네. 마음을 먹고 샀는데 5% 손실이 됐을 때 손절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게 생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가격은 싸요. 그러니까 좀 놀랄 거 없고요. 좀 시간을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팔지 말고요. 저 같으면 이제 더 살 것 같아요. 더 사도 될까요? 어떻게 사냐 이제 더 사는 건 무서워서 좋은데 못 샀어요.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10% 더 써서 비중을 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여기 10%를 더 산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매수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도 큰 영향이 없어요. 비중 30%니까 그 이상을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럼 다른 계절을 사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10% 살 거면 21만 원, 22만 원에 다른 계절을 10% 더 사세요. 21만 원에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단가 차이가 이쪽은 10% 산 다음에 이쪽은 비중을 실어버리면 기존에 단가가 아무리 그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가로 그렇죠. 가격이 싸잖아요. 여기 10% 이걸 사라고요. 그러면 예. 우리가 비중을 같은 한 곳에 실었다면 이게 시장이 더 빠지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요. 그러면 이거 비중을 실고 싶은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계좌로 단가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계좌가 2개를 운영해요. 타점을 잡으려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저점 같은데 비중이 싫게는 큰 단가가 내려오지 않아. 그럴 때는 여기서 새로운 계좌로 10%를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거 팔고 여기 손해난 거 줄이세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계좌를 2개, 3개를 가져가요. 왜 그러면 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빠져나와요. 이해됐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매수 가격, 지금 매수 가격은 얼마 정도? 나쁘지 않아요. 22만 원 깨잖아요. 여기서 사시면 돼요. 이거 사서 27만 원까지 오면 팔고 그다음에 여기 손해난 거 비중 줄이세요. 수익 난 만큼. 그걸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트레이더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전략을 써요. 왜 그러면 주식은 우리가 손해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타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를 한 2-3개를 나눠서 사요. 그렇게 이제 단가를 이제 낮추는 게 아니라 매수 단가의 그 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럼 27만 원쯤은 팔 수 있을까요? 네, 팔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중 턱 끄지 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아직까지 좀 약까지 아직까지는 저점이 나온 건 아니에요. 가바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합쳐서 비중을 실어버리면 이게 못 견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그 좀 이게 손에 난 거를 좀 커버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응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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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잠깐 시장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갈게요. 자,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힐라홀딩스 볼게요. 자, 매수가는 45,000원, 비중 20%.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통 물량 없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자산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신규주 하지 말아라. 이 말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런 그 자산주의 성격이 있는 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 섬유 의복 관련주들은 소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은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말고 시간을 더 줄여서 나오는 전략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말고 시간을 좀 주자. 그다음에 다음에는 유통 물량이 없는 이런 종목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자, 중앙 첨단 소재. 이 변동성이 딱 센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마요. 결국은 이제 손해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할 때는 시가총액을 보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어떤 건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은 매수가가 7,960원 비중 10%잖아요. 팔 수 있게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이 저항대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눌림목이 들어왔고 앞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거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은 중간가까지 한 번 다 반등이 들어와요. 여기 고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위에 고점, 여기 저점이죠? 그 저점 자꾸 반등 들어왔자 그럼 딱 어디까지 들어오냐? 9,000원까지 반등 들어오고 밀려요. 이게 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올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더 사면 안 돼. 이 종목은 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래서 10%만 유지하다가 9,000원 라인 오면 팔고 나온다.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손절하지 마세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기요, 네. 한국전력을요. 네. 그게 이제 25,200원에 샀는데 지금 거의 많이 올라와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오면 팔는지 아니면은 그냥 정고점 위로 그냥 27,000원 그런 데까지 네. 가져가도 되는지 네. 몰랐어요. 예, 우리 시장의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5%요. 15%요? 그러면 네. 제가 더 갖고 가라고 할까요? 팔으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요새 막 기관이고 막 사는 거 봐서는 네. 더 가져가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거 더 가져가야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될지가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매수가 25,200원이죠? 이번에는 예, 조금 예. 더 들고 가서 27,000원, 28,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아, 28,000원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사이클을 돌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검은 선들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추세선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이 검은 선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네네, 떨어지고 있고 네. 여기는 어때요? 네. 올라가고 있죠. 예. 이건 뭐냐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추세가 어때요? 쫙 떨어지다가 최근 예. 어때요? 위로 올라가고 조금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내수증자약이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럼 예. 정책 수혜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예. 이제 내수에 소진되는 거, 뭐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들도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 관세 영향이 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쪽으로 좀 매기가 붙어서 기관하고 연기금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보여야 돼요. 한국전력, 예. KTNG, 가스공사 이런 것들 정통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라 그래요. 이런 예. 종목들이 움직이 있어요. 통신 관련주, SK텔레콤, 뭐 LG유플러스 이런 쪽이 시장과 번외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끌고 예. 가셔서 27,000원, 28,000원에 매도하는 전략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대선 그 즈음까지일 것 같아요. 네, 조금 아니 더. 대선 조금 네. 더 대선 지나고 조금 더 네, 그냥 이 가격을 보는 거죠. 우리가 가격을 볼 때는 예. 우리가 이제 이 가격을 볼 때 여기 예. 보면 그 27,000원하고 28,000원 이게 뿔났어요. 예. 뿔났다고 예, 흔히들 예.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예. 이제 이 가격 오면 팔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나 몇 년 동안 이 가격을 기다리고 있었어. 21년에 예. 기다렸어. 그다음에 21년 예. 7월에 기다렸어. 이 물량들이 되게 많은 가격이 매물이라 그래요. 예. 요때면 막 사람들이 내 가격은 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이 네. 가격에. 근데 보면 여기 보면 25,000원짜리를 한 번, 두 번, 이번 세 번째잖아요. 네. 25,000원이 24년에 4월에 한 번 왔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왔었고 올해 왔거든요. 예. 그럼 네. 여기가 몇 번째냐면 세 번째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예, 요때는 예. 한 번 위로 치를 확률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걸 넘어간다 그러면 돌파 예.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요 돌파했다 네. 그러면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네. 매물대는 27,000원, 28,000원까지 홀딩해도 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볼 거는 여기 수급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 연기금들이 많이 사죠. 네. 그다음에 투신 많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살죠. 예,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면 그죠?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경기가 예. 안 좋으면 이런 쪽으로 돈이 자금이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팔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예.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쭉 감사합니다. 끌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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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동양철관요. 아, 이거 테마주 사셨네. 그죠? 예,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40이요. 근데 이거 안 파실게요? 아니,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데, 네. 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하면 팔면 되지. 왜 안 팔아요? 아니, 조금 근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불안하면 팔아야지. 내가 뭐 기대감이 있다고 안 팔면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지금 왜 불안하면. 그냐면 네? 그 이슈도 걸고 그게 지금 아직 계속 두께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잘 파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아니, 이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니, 불안해요. 불안한데. 그럼 불안하면 수익 챙기면 되지. 왜 이렇게 걱정이세요? 또 욕심 부리다가 막 급락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은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대응 영역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19,000원. 근데 이제 이슈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싱크홀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가스 이런 그런 것들로 엮여서 이제 테마로 움직여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 수익이 났다가도 손실 나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 하면 왜 수익을 안 챙기세요? 반이라도 팔면 좀 개운하지 않을까요? 저는 버틸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 못 버틸 수 있어서 저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대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응이 됐으면 저한테 전화 안 하실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대응이 안 되면 수익 났을 때 조금씩 파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네, 더 갖고 싶으세요? 예, 조금 더 기다려보고는 싶은데. 네. 더 갖고 와도 되긴 돼요. 또 우리나라가 저쪽 가가지고 또 회담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급등과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5일선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얘가 이제 집중적인 수혜냐 아니냐라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막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재료 소멸돼가지고 주가가 지금 800원짜리가 지금 1,9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럼 예. 여기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대응을 못 한다 그러면 손해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는 5일선 갖고 있다가 5일선 깨지잖아요. 여기 5일선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5일선 서 있잖아요. 예. 급등주는 5일선 안 깨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5일선 안 깨고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깨잖아요. 그럼 바로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아, 이 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그래서 5일선이 깼다 그러면 그냥 팔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시가에 갭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료 이제 소멸이 되면 갭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좀 불안하다고 비중 좀 줄이세요. 알겠죠? 이게 지금 네,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갔지만 떨어지는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는 게 좀 유리할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이거 알겠습니다. 끝까지 수익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 빠지는데 지금 수익이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줄이세요. 불안하면. 알겠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5일선 깨지면 뭐요? 팔아라. 예,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5일선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오늘 끝났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어요.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멘탈 심리, 그다음에 방송에 하지 못한 얘기를 강연회에서 압축적으로 제가 노하우를 방출합니다. 시간 장소 잘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시장은 변동성이에요. 그 변동성은 심리고 심리가 흔들릴 때는 항상 12시부터 1시까지는 주챔 콜콜콜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내가 좀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항상 전화 주시고요. 제가 상담하는 내용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